우리는 종종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눈으로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삶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 무거운 구름이 낀 것처럼 짜증이 밀려오는 날이 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거나 작은 걱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는 끝없는 실수와 불운으로 이어진다. 문이 잘 닫히지 않고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거슬리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을 일들이 유독 크게 느껴진다. 이런 날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기류를 결정하는 파동이 된다. 마음이 어둡게 시작되면 하루가 어둡게 흘러가는 이유는 그 파동이 더 많은 어두움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내면이 하나의 송신기가 되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세상에 특정한 주파수를 내보내고 그 주파수와 맞는 사건과 사람 감정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왜 더 많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불안할 때 왜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가? 우리가 외로울 때 왜 더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또다시 확대해주는 현실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의 신비한 법칙이라기보다 인간 의식의 작동 원리에 더 가깝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붙잡고 있는가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우리의 경험을 바꾸고 그 경험이 다시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이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우리가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매 순간 던지는 생각의 파동 감정의 파동이 우리의 미래를 서서히 모양짓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오늘도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뜬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그날의 방향을 설정한 셈이다. 세상은 그 신호를 받고 그에 맞는 날을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조용히 한숨을 고르고 아주 작은 긍정이라도 마음에 품는다면 그래도 오늘 하나만큼은 잘해보자. 세상은 그것 또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작은 기회나 따뜻한 순간을 당신에게 건네기 시작한다.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유치한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우리의 인식 선택 행동, 그리고 삶의 흐름 전체를 결정한다는 깊은 진실을 가리킨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결국 우리 인생이 흐르는 방향이 된다. 우리가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면이 곧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감정이 그 사람의 표정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불안할 때 사소한 일도 위협처럼 느껴지며 감사할 때 평범한 일상도 선물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현실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것, 즉 시각화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이미 그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되기 시작한다. 생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설계도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상상을 현실과 다른 허구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상상은 현실의 시작점이다.
두 번째는 긍정적 파동을 유지하는 감정 조율이다. 여기서 긍정은 억지 미소를 짓거나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긍정이란 선택이다. 어둠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선택하는 것.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신을 다독이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 하나가 우리 파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과정과 결말을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조급함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때는 노력보다 내려놓음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방해를 멈추고 우주가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 하지만 손을 펴면 비로소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세 가지 방식, 상상, 긍정, 내려놓음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내면을 더 높은 파동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파동은 결국 우리 인생의 흐름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삶을 끌어당기고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파동에 맞는 현실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이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면의 파동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무의식 믿음, 그리고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현실을 빚어내는지 더 깊이 탐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겉으로는 의식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의 더 깊은 곳 의식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고 어두운 영역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행동, 감정, 심지어 삶의 결과까지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대부분 이 무의식 안에 자리한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기회를 보고도 자신 없어서 뒤로 물러설까?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 하나에 모든 꿈을 포기할까?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깊다. 무의식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받아온 감정 경험 말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된다. 너는 늘 부족해. 성공은 힘들어. 돈은 벌기 어렵다. 나는 운이 없다. 와 같은 문장은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 경험, 주변의 영향 속에서 무의식에 자리 잡는다. 의식은 잊어도 무의식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우리가 어떤 삶을 끌어오는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에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믿고 있다면 결국 세상은 뒤쪽 신호, 즉 무의식의 진짜 믿음에 반응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입으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풍요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행복이 내게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고요한 침묵 속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의식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 때다. 그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확언 affirmation 이다. 확언은 단지 긍정 문장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새겨져 있던 무의식의 패턴을 다시 쓰는 작업이다. 무의식은 반복에 의해 만들어졌고 반복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높은 목표를 세워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자격이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점차 그 새로운 신호에 익숙해져 간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 같고 입에 잘 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이 쌓일수록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결국 오래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다. 그리고 바뀌는 순간 삶 전체가 바뀐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변화하면 다음이 바뀌기 때문이다. 감정의 기류, 선택의 방향, 행동의 패턴, 사람이 끌어오는 상황, 스스로 정의하는 나의 이미지, 결국 현실이 달라진다. 확언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무의식에게 보내는 새로운 신호이자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재선언이다.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스며든다.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기회를 끌어오고 있다. 나는 사랑 풍요 기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는 과거의 제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한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부르는 에너지의 언어다. 확언을 반복하면 무의식이 변화하고 무의식이 변화하면 파동이 바뀌며 파동이 바뀌면 우리가 끌어오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진심이다. 확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 또한 하나의 파동이 되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확언을 하면서 동시에 느낌을 함께 해야 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무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감정은 이해한다. 그래서 확언을 말할 때 그 문장이 만들어낼 미래의 감정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바로 그 감정이 무의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길을 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의 정렬이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과 지금의 감정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현실은 더 빨리 다가온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의식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층층의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다. 지속성. 지속성 없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다음날 나무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무의식은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감정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내가 바뀌었구나.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달라진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새롭게 만들어낼 또 다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새로 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믿음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확언을 반복하면서도 왜 여전히 삶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들은 목표는 바꾸었지만 믿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다. 렌즈가 어둡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밝은 풍경도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렌즈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 사회의 기준,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렌즈에 먼지를 쌓아왔다. 그 먼지가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돈이란 늘 부족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혹은 나는 동화는 맞지 않다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생각의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필터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불을 끌어당기고 싶어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불은 위험하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조용히 조정한다. 그리고 결국 행동이 현실을 만든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믿음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것은 내 삶을 지배해온 오래된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작업이다. 믿음을 재구성하는 첫 단계는 자각이다. 자각 없이는 변화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부와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가? 나는 노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붙이며 살아왔는가? 나는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늘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무의식의 바닥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더 이상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힘을 휘두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실, 선택이다. 우리는 과거에 만들어진 믿음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단지 반복된 경험의 총합일 뿐이다. 그리고 선택된 믿음은 다시 선택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바꾸는 과정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기존의 무의식은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선언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꿈만 꾸지 마. 현실을 봐.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무의식의 습관일 뿐이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무의식은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1. 반복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주입하는 것. 감정적인 증거를 느끼도록 하는 것. 첫 번째는 확언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깊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올바른 감정과 함께 느낄 때 더 빠르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나는 풍요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확언을 할 때 단순히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느낄 때의 편안함, 자유로움, 따뜻함을 함께 떠올리면 무의식은 새로운 믿음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감정이 믿음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실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놓치는 기회, 우리가 잡게 되는 기회, 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지속성이다. 믿음은 한 번의 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깨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성이란 피곤해도 의심이 올라와도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속성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다.
우리는 흔히 그의 발명을 천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에디슨이 남긴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이것이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만 번의 시도와 1만 번의 좌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행동을 이끌었고 행동은 결국 세상을 바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운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구조다. 당신도 지금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무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고요히 재조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삶은 서서히 이동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과 미세한 진동으로 지금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도 바뀐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든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힘은 단 한 단어로 귀결된다. 바로 지속성, 그리고 그 지속성을 움직이는 더 깊은 힘, 끈질긴 집중이다. 사람들은 종종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한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로 변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섬세하고 더 인간적이다. 생각은 씨앗일 뿐이며 씨앗은 심었을 때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어느 날 작은 새싹이 고개를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고 새로운 감정을 품기 시작해도 눈앞에서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나만 안 되는 걸까? 이쯤에서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지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할 힘이 흔들리는 그 중간 구간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변화의 핵심이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지속성이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이다. 보이지 않는 변화를 믿는 힘이며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용기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딘 사람들이 결국 빛나는 자리에 선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다. 그는 실패를 1만 번이나 했지만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끈기의 상징처럼 외우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훨씬 깊다. 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된 현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시도들조차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 에디슨의 끈기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의 감정으로 살아내는 힘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다. 지속성은 감정에서 나온다. 단순히 계속해야 해 라는 의지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지속성은 해야 한다는 다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속성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생긴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최종 목적지를 마음의 지도 위에 표시해 두었다. 그렇다면 이 지속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해답은 두 가지이다.
1. 마음의 초점을 다르게 설정하기.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한다. 그러나 그중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현실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가장 자주 느끼는 것, 가장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을 필터링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믿을 경우 그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세 잊어버린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만 확대해서 기억한다. 그의 뇌는 그 믿음에 맞는 정보만 골라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결정적이다. 초점은 단순한 집중력이 아니다. 초점은 결국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낼지 결정하는 방향이다. 초점을 잃으면 파동은 흩어지고 파동이 흩어지면 현실도 흐트러진다. 반대로 초점이 명확하면 우리의 감정사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일치한다. 이것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문장의 심리적 진짜 구조다. 이치 감정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에너지는 단순히 체력이나 활력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감정의 진동, 마음의 온도, 의식의 밝기다. 우리가 감사, 기쁨, 안정, 기대와 같은 에너지를 자주 느낄수록 우리의 파동은 점점 더 높은 수준에서 진동한다. 높은 파동은 높은 현실을 끌어온다. 감정의 질이 결국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 파동이 낮을수록 우리는 의심, 두려움, 걱정에 잡아당겨지고 그 감정에 맞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파동이 높아지면 삶의 흐름 자체가 부드럽게 변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인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의 파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의 미래를 이루어진 현실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기, 감사할 이유를 의식적으로 떠올리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습관 쌓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는 내적 대화 훈련, 기분 좋은 음악, 풍경, 사람들과의 연결 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내면의 에너지를 정렬하는 것, 그리고 도달하게 되는 결론, 초점, 플라 에너지, 플람 지속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가 원하는 현실은 단지 가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필연이 된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외부 환경을 조정하려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바뀌면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끌어오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꾸고 있든 그 꿈은 지속성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다. 지속성은 바람이나 운명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걸을 것인지.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삶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마치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바람의 방향을 읽고 조정해 나아가듯이 우리 마음의 초점과 에너지는 삶의 항로를 정하는 거대한 조종 장치와 같다. 초점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곧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이 다시 새로운 생각을 불러오며 그 생각은 또다시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도 힘들겠지. 라면 그 순간 이미 에너지는 가라앉아 있다. 기운 없는 에너지는 움츠러든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기회를 놓치게 하며 기회를 놓치면 현실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반대로 아침에 아주 작은 다짐 하나, 오늘은 어제보다 단 1%라도 나아지자를 품는다면 그 다짐은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긍정의 에너지는 더 열린 시야를 만들고, 열린 시야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 가능성은 또 다른 행동을 불러오며 결국 하루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처럼 초점과 에너지는 단순한 심리 요인이 아니라 삶의 궤적 자체를 이동시키는 실질적인 힘이다. 초점은 파동을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는가와 연결된다. 뇌는 매 순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중 단 1%만이 의식으로 올라온다. 나머지 99%는 무의식의 필터를 통과하며 걸러진다. 문제는 이 필터가 우리의 믿음과 감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만 눈에 잘 들어온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가능성이 돋보이는 장면에 더 빨리 반응한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작은 실수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조차 기쁨을 찾는다. 초점이 결국 현실을 선택하는 도구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는가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돌려주는지를 결정한다. 에너지는 생각을 증폭시킨다. 초점이 방향이라면 에너지는 연료다.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초점이 긍정적이어도 에너지가 무기력하면 행동은 흐릿해지고 결국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도 약해진다. 반대로 초점이 불분명하더라도 에너지가 충분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힘이 생긴다. 이때 말하는 에너지는 근육의 힘이나 체력 같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힘, 감정의 밝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감사할 때 우리는 넓어진다. 기뻐할 때 우리는 확장된다.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중심을 잡는다. 기대감을 느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열린다. 반대로 불안은 시야를 좁히고, 분노는 판단을 왜곡하며, 죄책감은 행동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은 선택을 제한한다. 에너지가 낮아지면 우리의 행동도 낮은 진동에 맞춰 움직인다. 결국 낮은 현실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다. 초점과 에너지를 조정하는 기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를 보면 잠시 긍정적이 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초점과 에너지의 조절이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아래의 방식들은 초점과 에너지를 조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이다. 1. 시각화.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기. 시각화는 단순히 꿈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 감정이 무의식에 그대로 새겨진다. 시각화는 마음속에서 이미 이룬 현실의 감정을 불러오게 한다. 그 감정이 현실을 끌어오는 신호가 된다. 2. 감정 훈련 파동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감정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기, 미래의 나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 한 줄 건네기, 자연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기. 감정을 조절하려는 작은 시도들이 파동을 자연스레 높여준다. 3. 집중 훈련.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기술. 현대사회는 집중력을 끊임없이 빼앗아 간다. 알림, 소셜, 미디어, 불안한 잡생각들. 그러나 집중력은 마음의 근력이며 근력은 사용하면 강해진다. 5분이라도 오직 한 생각에만 주의를 두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초점이 선명해지면 그 초점에 맞는 현실이 더 빨리 다가온다. 에너지와 초점을 정렬할 때 일어나는 변화. 이 2가지가 동시에 조정되면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 걱정하던 일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연처럼 보이던 좋은 기회가 잦아진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전과 달리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속 잡음이 줄어들고 생각이 명료해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변화들은 겉보기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생의 궤도가 달라진다. 삶이 바뀌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삶은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의 균형을 바꾼다. 그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서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아, 내 현실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기 위해 초점과 에너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각 awareness이다. 자각은 마음의 나침반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루 동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만 가지 생각들 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자동 반응이다. 그 생각들은 습관처럼 반복되며 감정과 행동을 좌우한다. 불안한 사람이 불안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는 하루 동안 불안한 파동을 쉬지 않고 내보내게 된다. 짜증이 난 사람이 짜증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짜증을 전염시키고 결국 더 많은 불편한 상황을 끌어오게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는 모든 관계에 나는 부족해 라는 파동을 보내고 그 파동에 반응하는 사람과 상황만 만나게 된다. 그래서 자각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초점을 바꿀 수 있고 초점을 바꿔야만 에너지가 바뀌며 에너지가 바뀌어야 현실이 달라진다. 자각은 내면의 거울을 드는 행위다. 자각은 단순히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자각은 판단 없이 바라보는 능력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조차 평가하고 비판한다. 왜 나는 이럴까? 나는 항상 부족해. 왜 이렇게 감정이 약한 걸까? 이런 식의 생각은 자각이 아니라 자기 비난에 가깝다. 진짜 자각은 이렇게 말한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무겁구나. 지금 나는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판단 없는 관찰은 마음의 힐링을 시작하게 하는 첫 문이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파동은 더 부드럽고 높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자각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비추는 빛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은 장애물들이 있다. 이 장애물들 오래된 믿음 상처, 두려움 패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자각의 빛을 비추면 그 장애물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왜 반복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까? 라고 질문할 때 자각은 그 답을 찾아준다. 내가 늘 불안을 먼저 선택하고 있었구나. 나는 관계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나는 돈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비난받을까봐 도전을 피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왜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의 순간 그 패턴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각이 가져오는 변화 자각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파동을 정화시키며 다음과 같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일으킨다.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진다. 감정의 폭발이 줄어든다. 무의식적 습관이 약해진다. 마음이 더 가볍고 넓어진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켜는 것처럼 자각은 마음의 길을 밝힌다.
자각과 함께 가장 강력한 도구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파동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은 자동으로 충만함의 파동을 내보낸다. 충만함은 더 많은 충만함을 끌어온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현재 품고 있는 에너지와 같은 파동을 가진 상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원하면서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풍요를 끌어오기 위한 첫 단계는 풍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그 acknowledgement, 인정의 감정적 표현이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찾아오는 문이 열린다. 따뜻한 햇빛, 편안한 침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슴 속의 작은 편안함,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누군가의 한마디 따뜻한 말.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이자 삶의 파동을 단숨에 바꿔버리는 신비한 힘이다. 감사가 파동을 끌어올리는 이유, 감사는 부족함의 파동을 사라지게 한다. 부족함은 어떤 현실도 끌어오지 못한다. 부족함은 언제나 부족함을 끌어온다. 그러나 감사는 충만함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충만함은 충만한 현실을 끌어온다. 이것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더 밝고 창의적인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선택, 더 명확한 행동, 더 긍정적인 기회를 끌어오게 된다. 결국 감사는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동 상승 기법이다. 자각 플러 감사, 한이나치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 자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감사로 파동을 높일 때 우리의 내면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삶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자각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 감사 이 작은 조합 하나가 하루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꾼다. 자각은 바닥을 드러내고 감사는 그 위에 새로운 기반을 쌓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드디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재작성된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요소이기도 하다. 바로 행동, 액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생각은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그 문을 실제로 통과하는 것은 행동이다. 행동 없는 끌어당김은 지도만 펼쳐놓고 여행을 떠났다고 믿는 것과 같다. 길을 그리는 것만으로 도착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동은 파동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즉, 마음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행동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의무에서 나오는 행동과 파동에서 나오는 행동은 다르다. 의무에서 나오는 행동은 무겁다.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행동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결과 또한 무겁고 지친 방향으로 흐른다. 반면 파동에서 나오는 행동은 가볍다. 내면이 밝고 정렬되어 있을 때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 느낌에서 나온 행동은 노력보다 흐름에 가깝다. 흐름에서 나온 행동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게 한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출발점 자체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기 때문이다. 행동은 우주와의 공동 창조,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한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주와 함께 움직일 때 삶이 훨씬 빠르게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행동은 그 협력의 증거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주는 그 길 앞에 다음 보폭을 놓아준다. 우리가 시도하면 현실은 그 시도에 맞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 갖는 마법이다. 행동은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너머의 현실이 하나씩 드러난다. 작은 행동도 끌어당김의 신호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반대다. 작은 행동 하나도 우주에게는 큰 신호다. 예를 들어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지갑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풍요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파동을 보낼 수 있다. 건강을 원한다면 단 5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한 나를 선택하는 파동이 된다. 자신감을 원한다면 잠깐 허리를 펴고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의 파동이 되어 되돌아온다. 행동은 반드시 큰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작은 행동이 새로운 현실을 끌어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행동은 의도를 현실로 연결하는 다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꿈이다. 그러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꿈은 현실의 영역으로 내려온다. 이 과정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던 상상이 땅 위의 건물로 바뀌는 과정과 같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현실의 토대를 하나씩 쌓아 올린다. 단 10분의 공부가 미래의 커리어를 만든다. 단 한 번의 연결이 인생의 인맥 지도를 바꾼다. 단 한 줄의 글이 책이 되기 위한 첫 벽돌이 된다. 단 한 번의 용기가 삶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린다. 행동은 결과를 즉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은 방향을 바꾸고 방향은 결국 목적지를 바꾼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거나 미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현재에서만 움직인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을 갖고 있어도 그 꿈을 향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가까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단 1%라도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현실로 들어선 것이다. 현재는 항상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일 해야지라는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은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고 우주가 반응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원하는 현실을 향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이 아주 작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 일치하는가이다. 행동을 통해 삶은 물 흐르듯 이어진다. 행동은 돌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다. 행동은 흐름이다. 우리가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은 우리를 다음 지점으로 데려다 준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나타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이 문을 두드리며, 때로는 잊고 있던 능력이 다시 깨어난다. 이런 흐름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오직 정렬된 마음 플러스 행동을 통해서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나는 노력만 한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구나. 행동은 그 춤의 움직임 하나하나다.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현실은 새로운 박자로 움직인다. 우리는 세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던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생각이 씨앗을 만들고 감정이 그 씨앗을 키우며 행동이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새로운 현실로 향하는 첫 걸음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선택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행동이 현실을 움직이는 다리라면 그 다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요소는 바로
선택의 순간, moment of choice 이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눈을 떴을 때 어떤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가, 누군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가, 작은 불편함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은 우리가 어떤 파동을 보내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끌어오는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은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을 거대한 흘러감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운명이란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패턴의 종합이다.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누군가는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는 쉽게 두려움을 선택한다. 반면 누군가는 한 번 더 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쌓이는 미세한 차이가 5년 뒤,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파동의 법칙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왜냐하면 선택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파동을 만들며, 파동은 현실을 끌어오고 그 현실이 다시 우리의 선택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 순환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조종권을 되찾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주는 즉시 반응한다. 선택은 우리만의 내부적인 행위가 아니다. 선택은 하나의 진동이며 그 진동은 즉시 밖으로 퍼져나간다. 고요하게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면 당신의 하루는 더 부드러운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면 모든 상황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밝아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더 자주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선택을 하면 자유는 점점 멀어진다. 과거에 매달리는 선택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는 신호다. 우리의 선택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적자동 반응. 우리가 선택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선택이 아니라 반사작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을 낸다.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즉시 마음을 닫는다.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걱정부터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학습과 감정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감정이 튀어오를 때 반응하기 전에 단 2초만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작은 멈춤이 큰 변화를 만든다. 선택의 질은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된다. 감정이 뒤섞여 있을 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감정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은 부정적인 선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파동이 높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선택을 한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이 생기고 평온한 사람은 갈등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거절한다. 기대감이 높은 사람은 기회가 올 때 바로 그것을 잡는다. 선택은 마음의 상태가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파동이다. 성격은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파동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가이다. 파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것이다. 성격은 오래 걸리지만 파동은 단 몇 분만 해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파동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선택은 미래를 당겨오는 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미래의 어느 지점을 지금 이곳으로 끌어당긴다. 부정적인 선택은 원치 않는 미래를 앞당기고 긍정적이고 정렬된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도착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오늘 단 5분의 명상, 단 한 번의 긍정적인 말, 작은 정리정돈, 잠깐의 산책, 자신에게 건네는 아주 부드러운 질문,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삶을 새로운 파동으로 재조율한다. 실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처럼 오지 않는다. 변화는 조용히 아주 은근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화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온다. 어느 날 문득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느 날 문득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지는 힘이 올라온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삶도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짜 작동 방식이다. 우리가 선택을 바꾸면 현실은 결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 어떤 파동을 보낼 것인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떤 현실을 끌어당길 것인가?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끌어당기는 현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초점, 감정, 믿음, 에너지, 행동, 선택이 반복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복합적인 파동의 결과다. 이 흐름을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시간의 힘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는다. 시간은 우리가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반영한다. 우리가 보내는 파동이 바뀌면 시간은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까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서 포기해버린다. 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도착 직전에서 돌아서는 행위다. 변화는 인간이 정한 속도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늘 속도를 조급하게 요구한다. 왜 아직도 변화가 없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 방법이 맞긴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원래의 곳 부족함, 불안, 의심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의 파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긍정적 파동을 꾸준히 유지하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 하지만 그 반응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의 파동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반복해왔다면 그 파동이 현실의 구조 속 깊이 박혀 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큰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과 같다. 작은 조각배라면 금세 방향이 틀어지지만 거대한 배는 아주 조금씩 방향을 전환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된다. 변화는 그런 식으로 온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차분하게 시작된다. 시간은 미세한 파동 변화를 증폭시킨다. 하루 동안은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 동안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세 달, 반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숨을 틔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지 요즘 마음이 조금 더 가볍네 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예전보다 걱정이 줄었네 라는 생각이 들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간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파동을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로 확대시킨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끌어당긴다.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다. 기다리면서도 초점과 파동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의 문을 연다.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신뢰다. 보이지 않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 우주가 흔들릴 때까지 두드리지 말고 당신의 파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꾸준히 유지하라.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속도가 느릴 뿐이다. 시간 속에서 파동을 유지하는 기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의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높고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감정의 힘이 약해지고 현실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인가 보다 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저 파동의 근육이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파동의 근육은 반복할수록 강해진다. 이 과정에서 도움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파동 체크하기, 하루에 3번 감정 기록하기, 아침, 점심, 저녁 단 5초만 투자해. 지금 내 파동은 높을까 낮을까 자문해보면 자각이 강화되고 흐름이 밀리지 않는다. 2. 작은 의식 만들기, 하루 1분만이라도 마음의 중심 찾기, 예를 들어 깊은 호흡, 10번 감사할 것 3가지 떠올리기, 오늘을 빛낼 한 문장 선택하기, 30초간 눈 감고 미래의 나를 떠올리기. 이 작은 의식 하나가 파동의 중심을 지켜준다. 3. 감정의 소음 줄이기, 필요 없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SNS 비교 불안한 뉴스는 파동을 약하게 만든다. 감정의 소음을 줄일수록 내면의 신호가 더 명확해진다. 4. 행동을 파동과 연결하기. 작은 행동을 매일 1개라도 실천. 그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책 1페이지 읽기, 방 1모서리 정리하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하고 싶던 일을 5분만 실행하기. 작은 행동은 파동을 현실로 잇는 다리가 된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파동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높은 파동은 현실을 서서히 당기고 낮은 파동은 현실을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진다면 그 조금이 100번, 300번, 1000번 쌓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온 파동의 누적된 결과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성장은 절대로 무심코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은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파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믿어보자. 조금만 더 나아가자. 당신의 미래는 이미 이곳으로 오고 있다. 당신이 문을 열기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우리는 초점, 감정, 믿음, 에너지, 행동, 선택,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궁극적인 현실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지막 요소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 즉
프레젠스의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현실을 살지 않고 현실을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거나 미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에서만 작동한다. 우리가 파동을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이다. 지금의 파동은 지금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 선택은 미래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 상태에 있다. 지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중간 과정으로 취급한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성장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현재는 우리가 삶과 연결되는 유일한 장소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반응하는 진짜 순간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우주는 그 불안의 파동을 받는다. 지금 감사가 있다면 우주는 그 감사의 파동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곧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 삶의 흐름을 잃지 않는다. 프레젠스 존재하는 힘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프레젠스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숨결이 드나드는 느낌, 빛이 피부에 떨어지는 감각, 공기의 온도, 가슴의 미묘한 떨림, 주변의 소리, 몸의 무게, 이 모든 감각들에 잠시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과거나 미래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온다.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의 파동이 고요하고 선명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당신이 보내는 파동을 가장 순수하고 강하게 만든다. 존재하는 힘은 마음의 지저분한 신호를 지워준다. 우리는 늘 수많은 생각에 휩싸여 있다. 미래 걱정, 과거 후회 타인의 시선 비교, 두려움 불안, 자기 비판.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파동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끌어온다. 하지만 프레젠스의 상태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잦아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의식은 과거와 미래의 잡음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선명하게 퍼지듯 고요한 마음에서 내보내는 파동은 현실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기제다.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지면 행동도 선명해진다. 우리가 지금을 살지 못할 때 행동은 불안에서 나온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하는 행동은 흔들리고 조급하고 불안정하다. 반면 지금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동을 할 때도 잡음이 없다. 마음이 선명하면 행동도 선명하다. 그리고 선명한 행동은 선명한 결과를 끌어온다. 지금의 질이 미래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꾸려고 미래만 바라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만드는 재료인 지금이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파동, 지금의 생각, 지금의 선택, 지금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현실로 응축되어 돌아온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는 지금의 파동이 시간 속에서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을 작은 순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가장 빠르게 끌어오는 핵심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에 완전히 존재하는 가장 쉬운 방법 프레젠스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10초 동안 깊은 호흡하기. 호흡은 의식을 강제로 현재에 고정시킨다. 바람이 나무의 먼지를 털어내듯 호흡은 마음의 불필요한 잡음을 털어낸다. 2.
송긋 발끝의 감각 느끼기,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의식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온다. 3. 주변 소리를 판단 없이 듣기 소리를 해석하지 말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4.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저항 없이 인정하기 불안도, 슬픔도 기쁨도 그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의 파동은 더 이상 저항을 만나지 않는다. 저항이 사라지면 파동은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한다. 존재는 현실을 당겨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지금의 순간으로 완전히 돌아오면 의식은 메인 주파수로 정렬된다. 이 주파수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한 파동이며 우주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신호다. 프레젠스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희미한 소망을 선명한 의도로 바꾸고 선명한 의도는 명확한 길을 끌어온다. 그리고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열려 있다. 결국 모든 힘은 지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과 미래가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다. 당신의 내면이 지금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지, 이 순간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찰나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당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조급함이 아닌, 신뢰를 불안이 아닌, 평온을 결핍이 아닌, 충만함을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혼란이 아닌 존재를. 당신이 지금 어떤 파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현실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에 다가가야 한다. 그 핵심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다. 현실은 종종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반영한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원해도 무의식에서 나는 그런 삶을 누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고 있다면 현실은 그 믿음에 맞춰진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받고 싶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역시 현실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끌어오는 것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믿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다. 자기 이미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자기 이미지는 말로 하는 목표보다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는 감정, 행동, 선택, 심지어 무의식적인 반응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칭찬을 들어도 불편해하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한다. 반대로 스스로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손을 뻗고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과 연결되며 실패하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차이다. 자기 이미지가 높은 사람은 높은 파동을 내보내고 그 파동은 자연스럽게 높은 현실을 끌어온다. 현실을 바꾸려면 행동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려고 애쓴다. 하지만 자기 이미지는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결정한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원래의 흐름으로 되돌아간다. 마치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이미지가 낮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그 에너지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짜 변화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현실의 창조자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을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 감정, 믿음, 에너지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창조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기준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한 장면이 현재의 전부인 양 행동한다. 그러나 진실은 과거는 이미 끝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파동만이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자기 이미지는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매우 유동적이다. 자기 이미지는 진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과 생각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이미지는 다시 쓸 수 있다. 새로 만들 수 있다. 재정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를 바라보는 내적 언어 바꾸기.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문장들은 자기 이미지를 끊임없이 낮추는 독이다. 반면 나는 나아지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능력이 있다. 이런 문장들은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신호다. 2.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오기. 훌륭한 현실 창조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정체성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정체성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행동한다. 즉,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싶은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3. 몸의 행동을 바꾸기. 정체성은 몸에서 시작된다. 몸의 행동은 정체성을 강화하는 가장 즉각적인 도구다. 당신이 이미 평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앉겠는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걷겠는가?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표정을 짓겠는가? 몸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4. 자신에게 친절한 선택을 반복하기. 자기 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선택을 반복하면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깊은 신호가 무의식에 저장된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한다. 자기 이미지는 곧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가 파동의 기준점을 만든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함의 파동, 넘치게 받는다고 믿으면 풍요의 파동, 사랑받는다고 믿으면 애정의 파동, 외롭다고 믿으면 고립의 파동. 이 파동은 우리가 끌어오는 모든 경험의 기본 진동수가 된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는 단순한 자기 평가가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 주파수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끌어오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에 맞는 상황과 관계를 끌어온다. 자기 이미지는 운명보다 강하고 환경보다 강하며 심지어 과거보다도 강하다.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파동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다. 당신의 파동은 달라지고 있고 당신의 정체성도 다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단계는 내가 어떤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날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특정한 파동을 선택하고 있다. 그 파동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날 하루의 기초 진동을 만든다. 피곤함으로 시작하면 피곤한 일이 이어지고, 초조함으로 시작하면 조급한 일이 계속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기대로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매우 정교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내보내는 첫 파동을 하루의 전체 주파수로 인식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하루를 어떤 에너지로 시작하고 있는가? 아침의 감정은 하루 전체의 파동을 결정한다. 아침에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작은 스트레스에 마음이 요동친다면 우리는 그 파동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게 된다. 반대로 눈을 뜨는 순간 아주 작은 감사 하나만 떠올려도 그 에너지는 하루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오게 한다. 당신이 기분을 잘 감지해보면 아침에 선택한 감정이 그날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바탕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느끼고,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진실은 감정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감정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훈련될 수 있다. 감정은 몸이 아닌 해석에서 만들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감정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느끼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 왜냐하면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며, 에너지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해석을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기엔 뭔가 배우는 지점이 있겠지. 나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 나는 부족해. 나는 성장하고 있다. 왜 나만 힘들어? 이 과정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단순한 해석의 전환만으로도 감정의 파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이다. 감정이 생각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생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몸은 마음보다 훨씬 빨리 반응한다. 등을 펴는 것, 고개를 드는 것, 숨을 길게 들이마시는 것, 눈을 가볍게 감는 것,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 아주 단순한 이 움직임들이 감정을 거의 즉각적으로 바꾼다. 몸이 가벼워지면 감정도 가벼워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파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감정 생각, 에너지 파동은 절대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불안의 파동은 불안을, 희망의 파동은 희망을, 용기의 파동은 기회를, 감사의 파동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에너지 동역학, 에너지 다이나믹스 L이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는가에 따라 우주의 흐름이 재배열된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된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을 바꾸고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감정이 흔들릴 때 흐름을 되찾는 세 가지 기술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은 관리되고 정렬될 수 있다. 다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 흐름을 되찾는데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기술이다. 1.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기. 지금 나는 불안해.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세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감정은 주목받는 순간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다. 2. 감정이 머물 공간 만들어주기.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잠시 머물 공간을 허락하라. 그래, 느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감정은 저항하지 않고 흐른다. 흐르는 감정은 고통이 아니다. 멈춘 감정이 고통이다. 3. 감정의 파동을 바꿀 작은 행동하기. 따뜻한 물 한 잔, 30초 심호흡, 산책 3분, 창문 열어 환기, 음악 한 곡 듣기.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에너지를 바꾼다. 그 에너지가 다시 생각 선택 행동으로 연결된다. 감정은 가벼워질 때 비로소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진다. 무거운 감정은 파동을 낮추고 우리가 끌어오려는 현실을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가벼운 감정은 우리를 더 빠른 흐름으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감정이 항상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파동은 완벽한 긍정이 아니라 정렬 alignment 이다. 정렬된 감정은 고요하고 선명하다. 감정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미래를 향해 확장되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바로 현실을 끌어오는 파동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파동을 조율할 수 있다. 당신은 삶의 흐름을 재배열할 수 있다.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에너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다음 현실을 이미 만들고 있다. 감정이 현실을 당겨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섬세한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차원은 바로 에너지의 방향성 뿌리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마치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운전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 곧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보다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현실을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풍요를 원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잃을까봐 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에너지는 풍요가 아니라 이름에 맞춰진다. 사랑을 원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에너지는 연결이 아니라 회피로 흘러간다.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크다면 에너지는 기회가 아니라 지연으로 흘러간다. 이렇듯 에너지는 겉으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면에서 가장 크게 진동하는 감정에 반응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은 감정의 습관에서 결정된다. 사람들은 감정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감정의 습관이다. 습관적인 불안, 습관적인 걱정, 습관적인 비교, 습관적인 자책.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파동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무의식이 보내는 감정 습관이 강하면 에너지는 다시 이전의 진동수로 돌아간다.
그래서 현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습관이 아직 동일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물과 같다. 항상 익숙한 길로 흘러가고 익숙한 파동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향하는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정렬되는 순간 몰입 플로우 몰입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상태,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파동이 가장 순수하고 에너지가 가장 집중되며 현실이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몰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온다. 1. 마음이 아주 조용한 순간 생각이 잦아들고 감정이 고요하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여드는 순간.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는 순간, 글을 쓸 때, 음악을 들을 때, 요리할 때, 걸을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3. 하고 싶다는 에너지가 올라오는 순간, 이것이 의무가 아닌 진짜 동기 이너 드라이브다. 이때의 행동은 현실을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몰입은 절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매일 몇 번씩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몰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이 찾아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 문은 감정의 가벼움, 마음의 고요함, 에너지의 집중을 통해 열린다.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이는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진리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곧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 현실로 자라난다. 이를 이해하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부족함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자라난다. 풍요를 바라보면 풍요가 확장된다. 상처를 바라보면 상처가 커진다. 가능성을 바라보면 기회가 늘어난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은 물결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 퍼져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오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에너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계속되는 흐름이다. 하지만 에너지가 항상 낮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1.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비교는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떨어뜨린다. 2.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떠올린다. 에너지는 스스로 더 많이 가라앉는다. 3.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자기 비판은 파동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4. 감정보다 생각을 우선한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더 크게 폭발한다. 또, 과거에 묶여 있다. 에너지는 앞으로 흐르지 못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방향이 엉켜 있다는 뜻이다. 방향을 바꾸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의 깊은 비밀,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내적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다. 자신을 믿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감정의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작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꾸준히 한다.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 결과 대화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 에너지가 변하면 삶 전체가 조용히 재편된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에너지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다.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우리는 어제 어떤 사람이었든, 오늘 어떤 감정이었든,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더 부드러운 파동을, 더 높은 시선과 더 가벼운 마음과 더 넓은 가능성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에너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미래는 다른 흐름으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가장 현재적이고 직접적이며 정렬된 에너지에 즉시 반응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조율되고 있고 당신의 현실은 조용히 세기를 만들고 있다.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러나 가장 쉽게 간과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영역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다. 우리는 흔히 삶을 이렇게 바라본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나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일이 잘 풀리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라던 현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나 긍정적 사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체성의 진동, 즉 나는 어떤 파동을 가진 존재인가 라는 정교한 의식의 상태다. 뇌기 비카밍, 가변화의 근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행동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주파수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풍요를 원해. 나는 사랑을 원해. 나는 성공을 원해. 하지만 마음의 깊은 진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 불일치는 파동을 흐트러뜨리고 그 흐트러짐은 현실을 멀어지게 한다. 반면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에너지는 매우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처럼 느끼기,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걷기, 명확한 사람처럼 선택하기, 중심 잡힌 사람처럼 말하기,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아직 현실이 따라오지 않았을 뿐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주는 현실을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파동을 기준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파동은 오직 정체성에서 나온다. 정체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뀐다. 사람들은 정체성이 아주 느리게 변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은 엄청난 속도로 재구성될 수 있는 에너지 구조다. 단 한순간에도 정체성은 재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기를 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순간, 자신에게 친절한 선택을 하는 순간, 과거에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정체성은 이전의 당신과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정체성은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다. 정체성은 흐르는 강과 같다.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과 같지 않듯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도 같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언제든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현실은 정체성을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 현실이 바뀌면 나도 바뀔 거야. 그러나 우주의 작동 방식은 그 반대다. 내가 바뀌면 현실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행동은 정체성에서 나오고, 감정은 정체성에서 흐르고, 생각은 정체성의 틀 속에서 움직이며, 선택은 정체성의 기준을 따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현실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왜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느낀다면 그 현실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이전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꾸려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지도에 새로운 길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 지도 자체가 바뀌어야 길이 바뀐다. 정체성을 바꾸는 실제 방법.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은 막연한 상상이나 자기 암시는 아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하루 안에도 실천 가능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명확히 하기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체성으로 정의해야 한다. 예, 나는 중심 잡힌 사람이다. 나는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정체성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할수록 에너지가 집중된다. 2. 그 정체성으로 행동하는 아주 작은 선택하기 정체성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나는 중심 잡힌 사람이다. 깊은 호흡 3번.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불필요한 걱정 내려놓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5분의 정리정돈 작은 행동은 정체성의 뿌리를 가장 빠르게 자라게 한다. 3. 그 정체성에 맞는 감정을 느끼기 정체성은 감정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미래에 내가 느낄 감정을 지금 조금이라도 느껴보라. 그것이 파동을 정렬시키는 핵심이다. 4. 그 정체성이 당연하다. 고 느껴지게 만들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익숙해진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진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때 현실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정체성이 바뀌면 우주의 흐름이 당신에게 맞춰진다.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고 기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오며 감정의 흐름이 안정되고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선택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파동이 재정렬된 것이다. 우주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당신의 현실을 구성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앞으로의 현실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새로운 자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주는 그 선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새로운 파동,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길,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현실이 되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과 연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동 감정, 정체성, 에너지의 방향성 존재의 힘을 깊이 탐구해왔다. 이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간다. 그 단계는 바로 행동, 액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오해한다. 그들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마음만 긍정적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주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정렬된 행동에 가장 실제적으로 응답한다. 행동은 현실 세계에서 파동이 형태를 얻는 순간이며 당신의 에너지가 물질로 떨어지는 지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행동 없이 완성되는 법이 없다. 행동은 파동을 현실로 굳히는 마지막 터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다. 행동은 미래를 앞당기는 트리거. 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순간 우주는 이렇게 반응한다. 아, 너는 정말 이 길을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 행동은 우주에 대한 선언이다. 말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그저 상상도 아니다. 행동은 나는 준비됐다. 라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예를 들어 책을 사고 읽기 시작하는 것, 계획을 적기 시작하는 것, 10분이라도 연습하는 것,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공간을 정리하는 것,
목표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자신에게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 오래 미뤄온 일을 단 5분만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은 파동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강력한 신호들이다. 행동이 없으면 에너지는 정체된다. 하지만 행동을 하는 순간 에너지는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 정렬된 행동은 부담스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큰 결심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작고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점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정렬이다. 정렬된 행동이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에게 맞는 행동, 파동을 높이는 행동, 감정을 가볍게 하는 행동,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행동, 내면에서 이것이 맞아 라고 느껴지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스트레스가 없다. 오히려 평온하고 자연스럽고 가볍다. 정렬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기묘한 내적 경험을 한다.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렬된 행동은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이다. 억지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정렬된 행동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두려움이라는 환상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환경 탓도 아니다. 그들을 묶는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실제 장애물이 아니라 감정의 착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동은 그 착시를 깨는 유일한 도구다. 두려움은 행동하기 전까지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행동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질 뿐이다. 그러나 행동하는 그 순간 두려움은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행동은 파동을 빠르게 정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행동이 가진 힘은 생각이나 감정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다. 감정은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행동은 파동을 즉시 바꾼다. 예를 들어 침대 정리, 에너지의 질서 정립 산책 5분, 마음의 혼란 정리 목표 작성, 방향성 명확 연락하기, 관계의 흐름 생성일 시작 3분, 지연 파동 제거 자기 돌봄 행동, 자기 이미지 강화. 이 작은 행동들은 파동을 즉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행동은 현재 파동을 바꾸고 현재 파동은 미래 현실을 바꾼다. 그래서 행동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물리적이며 가장 빠르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간단하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작은 행동, 지금 떠오르는 미세한 충동 가슴 깊은 곳에서 해봐 라고 말하는 그 느낌. 그것이 정렬된 행동이다. 행동의 시작점은 명확함이 아니다. 행동의 시작점은 감각이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가장 가볍게 느끼는 행동,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행동, 지금 당장 2분만 해볼까 라는 행동. 바로 그 행동이 당신의 파동을 미래와 연결한다. 작은 행동이 큰 흐름을 만든다. 작은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다. 당신의 삶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지? 왜 갑자기 기회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흐름이 좋아졌지? 그렇다. 변화는 행동이 만든다. 그리고 행동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우주와의 공동 창조이다. 우주는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우주는 움직인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주는 10걸음 나아간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우주는 그 문을 더 크게 열어준다.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내느냐가 우주의 모든 흐름을 재배열한다. 행동은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선택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라는 선언이다. 우주는 이 선언에 반드시 응답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할 수 있다. 1분 호흡, 메시지 한 통, 짧은 정리, 책 한 줄, 아이디어 기록, 걸음 몇 步, 마음을 가볍게 하는 문장 선택. 어떤 작은 행동이든 그 행동은 파동을 바꾼다. 오늘의 파동이 바뀌면 내일의 현실이 바뀐다. 행동은 에너지의 시작이자 현실의 탄생이며 미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다. 파동은 이미 바뀌었고 정체성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우주는 이미 응답하고 있다. 당신이 한 걸음만 내딛는 순간 새로운 현실은 당신에게로 달려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순한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 정체성의 재구성 감정의 정렬 에너지의 흐름, 존재의 힘, 그리고 행동의 실행이라는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탐구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 진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진다. 그 진리는 바로 당신은 이미 끌어당기고 있다.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매 순간 파동을 보내고 있고 그 파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은 동시에 이렇게도 읽힌다. 당신은 이미 현실의 창조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삶의 조종자가 된다. 끌어당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용하는 비밀 도구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명상가나 영성가만의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법칙이다. 우리가 숨을 쉬듯, 우리가 생각을 하듯, 우리가 감정을 느끼듯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파동을 내보내고 그 파동은 끊임없이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경험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파동이 만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현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삶이 당신에게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이 현실을 통해 지금 당신이 보내는 진동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부드럽게 반사하고 있었을 뿐이다. 현실은 벌이 아니고 상벌도 아니며 당신을 시험하는 게임도 아니다. 현실은 그저 하나의 거울이다. 그리고 이 거울은 당신의 에너지와 정체성과 감정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내가 된다. 아, 내가 이런 감정 상태였구나. 내 파동이 아직 이 방향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내면을 조율할 때구나. 삶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삶은 단지 당신을 비춘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변화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당신이 감정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정렬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존재의 힘을 느끼며 행동을 통해 현실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이 된다. 당신이 노력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면 온다. 노력은 에너지를 소진시키지만 정렬은 에너지를 창조한다. 노력은 외부를 바꾸려 하지만 정렬은 내부를 바꾼다. 그리고 내부가 바뀌면 외부는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끝났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공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는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느끼는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우리가 사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와 현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입구다. 이 입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꾼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당신이 아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의식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당신은 이해했다. 이미 당신은 깨어났다. 이미 당신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삶의 흐름이 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주 긴 여정의 아름다운 첫 페이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 당신은 단지 현실을 끌어오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창조하게 될 삶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 당신은 준비되었다. 당신의 파동도 준비되었다. 우주 역시 준비되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면 된다. 어떤 파동으로 살 것인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정체성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미래를 당겨올 것인가?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새로운 현실이 이미 이곳으로 오고 있다. 아니, 사실은 이미 도착해 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면서